안녕하세요. 민식. 권정아입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과 보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영상 한번 짧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궁근종 로봇 수술은 의사가 원격으로 로봇 팔을 조정해 자궁근종을 절제하는 수술을 말한다.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배꼽과 복부의 최소 절개를 통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자궁근종이 생긴 병변의 위치가 까다롭거나 여러 개가 생기는 다발성일 경우 사람의 시야보다 15배 정도 확대된 3D 영상을 보며 진행되는 로봇 수술이 유리할 수 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그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 자궁근종이 비중증 질환이죠. 근데 네. 자궁근종이 로봇 수술 자주 하나요? 제 고객 같은 경우는 네. 자궁근종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로봇 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쨌든 로봇 수술을 비중증의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로봇이라는 말만 들어도 최첨단 같고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4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네. 이거 보장 되겠죠? 로봇 수술 하시더라도. 물론 실손에서 보장은 되겠지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 돈이 나가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를 좀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죠? 네, 이거 네네. 실제로 이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을 하실 때 로봇 수술로 하신 영수증인데요. 급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돼요. 50만 원이고 네, 공단부담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급여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보면 예. 이게 비급여가 문제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금하고 네. 여기 선택 진료 이외의 본인 부담 비급여가 문제인데 네. 예, 여기 그 밑에 비급여인 것만 봐도 1,300만 원 정도의 그러네요. 진료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가입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30%의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요. 1,300에 30%를 저보고 내라고요? 네. 내셔야 오케이, 오케이. 됩니다. 예, 내셔야 예.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4세대에 가입하신 분이 5년이 지나시고 나면은 5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5세대 전환 하시고 나서 네. 이 자궁근종 로봇 수술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30%지만 이게 50%될 수도 있고 40%될 수도 있고 그 네.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300만 원에 대한 30%니까 네. 한 5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500 밑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어. 5세대로 전환이 되시고 나서 이 수술을 받으시고 내 본인 부담금을 내신다고 하면 최소 50%만 잡아도 600, 700 정도는 내 돈으로 내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크네요. 네, 이게 10%, 자궁근종인데. 20% 차이면은 네. 크지 않은데 금액이 커지면 본인 부담금이 커지겠죠. 이게 로봇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네. 큰데 그러면 5세대 실손 이전에 네. 지금까지 저 같은 4세대나 아니면 1, 2, 3세대를 가입하신 분들 네.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똑같은 수술을 받았을 때 실손에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5세대보다는 네.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나 네.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유지에 대한 부담이에요.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5세대가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한다고 하고요. 네, 비중증과 중증을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차등 지급 네, 그러니까 적게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죠. 중증 같은 경우 우리가 안내심으로 입원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네, 그거는 산전특례 제도도 되지만 그건 중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입원 한도 5,000원을 해주겠다 이건데 비중증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잡아준다예요. 우리 5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5세대로 가면 비중증은 많이 안 해줄게 1,000만 원까지만 해줄 거야 라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치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부담금 5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선택을 고객님들이나 뭐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실손을 예전 거를 가지는 분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 해지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해지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 부담금이 많더라도 기본적인 내가 중증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실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문제는 네. 1, 2세대는 네. 재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셨던 아주 초창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재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 그냥 유지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험료가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보험료가 네. 와 이거 언제까지 어느 세월에 이걸 아니 보니까 네. 지금 60대신 분 우리 선배님들 보면 네. 뭐 20만 원을 실손에 내고 계세요. 네, 네. 1, 2세대인 네. 분들은 네. 어쨌든 뭐 저기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네. 너무 저는 야 저거 언제까지 보장이 될까 그 생각도 되고 네. 그 외에 저 같은 사람들은 네. 무조건 5세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재가입이 될 때 네, 그 네. 시기에 네. 그러면 제가 해드리는 제안은 어차피 5세대 실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네. 그 내 본인 부담금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뭔가가 뭘까요? 저는 그거를 수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술비. 네. 그러니까 네. 비중증 수술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정액으로 보험사 하나를 네. 좀 생각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비 보장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통원하는, 말씀이시죠? 예, 통원하는 경우는 네. 뭐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음. 네, 혹시 비중증으로 입원해서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는 네. 그만큼 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네. 수술비 정액 보장을 준비해 주시면 어느 정도 내 본인 부담금에서 나가는 거는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아,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술비 네.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회사를 선택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보험사는 인사 수술비를 추천해드릴 건데요. 수술비를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1호종 수술비만 넣었을 때 가입이 가능하세요. 종수술만, 네, 다른 단독. 필요 없는 담보를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냥 딱 1에서 5종 수술비만 넣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해드렸고, 네. 그리고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1호종 수술을 가입할 때 우리가 건강체든 유병자든 네. 가입을 하면 50%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감액. 네, 예, 가입 예. 조건이 붙는데 인사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입해서 승인되자마자 네, 수술비에 대해서 네. 기간에 상관없이 수술을 하게 되면 종에 따른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네, 이건 건강체든 거네요. 유병자든 상관없이 어. 네, 감액이란 조건은 없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사 수술비를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에서 5종만 제가 딱 그 필요한 특약만 넣었거든요. 음. 그래서 1종 20만 원에서부터 5종은 1,000만 원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네. 2종은 4종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뭐 500이나 1000, 뭐 5종이 4종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들은 있는데 인사 같은 경우는 4종하고 5종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셔도 네.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하셔서 조정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종수술에 대한 게 네. 단독 가입이 가능하고 네, 또 이제 감액 기간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거 왜 이제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서 대장농정 제거하면 얼마 나옵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질병 수술을 많이 추가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질병 수술을 추가로 넣어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질병 수술비를 연계해서 종수술과 같이 넣었을 때 최소 보험료 5만 원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아, 그러면 지금 보시면 1호종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50세 여성 간편고지로 했을 때 3만 원인데 여기다 이제 질병 수술이나 이런 다른 부가적인 수술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네. 설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병 수술비 30만 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대장염종 제외해서 5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경증 질병 제외해서 50만 원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담보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수술할 때 대장용종 때문에 수술비를 가입한다기보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비중증 같은 경우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자궁근종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네네네. 보통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유방 만모톰 수술이나 이런 그 대장용종 백내장 빼고 그 네. 외의 수술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두 가지 보장을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종 죄송해요. 네. 용종 수술 보장되긴 해요? 밑에 그냥 여기 제외라고 안 돼 있는 단어들은 대장용종 백내장이 보장되고요. 질병 수술. 네, 네네. 제외라고 돼 있는 것만 백내장하고 대장용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본부장님 말씀은 네. 어쨌든 우리가 수술비를 작년 말에 이제 건강검진 시즌에 판매를 할 때 네. 보통 대장용종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시즌. 대장용종 제거하면은 어느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나온다 뭐 이런 네. 거였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수술이 대장용종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손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이 바뀌면 5세대로 바뀌게 되면 비중증에 대해서 차등을 주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대장용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중증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복합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질병 수술 추가하고 1호종 넣고 그다음에 뭐 여기 경증 질병 제외 네. 그리고 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를 넣어서 다른 수술 비중증 수술일 경우에는 더 많이 보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여기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제외 포함인 50만 원 해서 두 개 100 넣어드린 거는 네. 50% 감액 조건은 있습니다. 음.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1에서 5종 수술비는 감액 조건은 없지만 네. 질병 수술비는 감액 조건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이 많은데 네. 이 설계서를 보아하니 어쨌든 회사의 이 수술비 플랜을 보면 뭐 여성 50세고 네. 5만 원대에서 간편 유병자인데 네. 저는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설계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수술을 요새는 통원하면서 당일 수술을 하는 것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수술했을 때 입원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수술비는 나오나 입원비에 대한 어떤 다른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혹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돼서 입원을 동반하게 됐을 때 이런 상황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제한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물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시네요? 네. 자, 보고요.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통원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질병 입원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상해로 입원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일당 같은 경우 옛날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넣어줬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일당이 어쨌든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당과 같이 맞물려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상해로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하루당이에요, 하루당. 네.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입원을 하셔서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에 네. 2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180일 한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3대 질병 수술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예. 암내심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30만 원 보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질병인데 3대 질병이니까 50만 원 나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대 질병으로 입원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네. 보통 4일, 5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 5일 입원하셨다고 치면 50만 원 곱하기 5일이면 250만 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수술비 대체로도 되지만 입원 일당으로도 대체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게 간병인 사용 일당, 뭐 가끔씩 판매했던 게 간병인 지원 일당, 뭐 네. 이런 것들인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어찌됐든 수술이라는 조건이 안 붙고 상해나 질병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뭐 1일부터 180 또는 181일부터 언제 해가지고 간병인을 사용했을 조건으로 이게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입원을 했어요. 지금처럼. 간병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해서 입원을 하면 어찌됐든 어느 정도 기간은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이랬을 때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입원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수술했을 때 간병인 쓸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거는 간병인 사용을 했을 때도 나오는 거니까 네. 더 덧붙여서 간병인 사용 일당에다가 대체하고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네, 왜냐면 뭐 네. 입원해서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개인 병원 가실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단서가 이제 종합병원이 단서가 붙긴 하지만 네. 뭐 저 같아도 종합병원 가서 수술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그만 개인 병원 하진 그렇죠,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병인을 옛날에 들었는데 간병인을 뭐 많이 들어놨으면 상관이 없지만 5만 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병력 때문에 안 어. 들어가지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간병인 대체로 저는 이거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이 난 게 간병인 사용 안 하고 네. 요새 병원에서 거의 의무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하면서 그 병동으로 넣잖아요. 그럴 거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거기에 7만 원이라는 걸 넣어서 네. 설계를 많이 해드리긴 했죠. 네네네. 제 친구도 무릎 다쳐가지고 수술했을 때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했거든요. 간병인 사용 일당 나오질 않았어요. 간병인 그러면 안 쓰셨군요. 못 쓰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렇죠. 맞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해놓고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받을 수 있네. 수술한 거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들어가도 네. 어찌됐든 종합병원 이상 들어가면 상해, 질병, 3대 질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서 어쨌든 180일까지. 좋네요, 이거. 뭐 1인실에 네. 뭐 2, 3인실, 뭐 다인실 이런 거 조건 없거든요. 네, 입원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셔도 얘는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손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든 아니면 5세대로 가입을 하시던 결국에는 보험료 유지 문제와 또 5세대로 바꿔 탔을 때 보장이 줄어드는 부분, 특히 비중증에 대한 보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액으로 수술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X사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수술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수술을 했을 때 입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술 동반 입원비를 X사를 통해서 같이 보장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간병인 사용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효과도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방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그 다음의 것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식 권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